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횡설수설 방구석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글. 네, 한글이라는 표현 하나만으로도 국뽕이 차오르는 또 그런 요소가 또 있을까 싶으네요. 그냥 저는 새삼스럽게 오늘 10월 9일 한글날도 지난 지 한참 지난 지금에야 한글의 우수성을 또 새삼 느끼는 중인데요.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 커뮤니티 하던 시절에는 한글의 우수성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나열되기도 하고, 혹은 한글이 세계 학술 어디인가에서 무슨 가장 과학적인 가장 훌륭한 문자로 채택된 이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국뽕스러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곤 했었는데, 최근에 한 유튜버가 이제 한글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적인 발언으로 유튜브를 잠깐 달궜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 한글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저같이 평범한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람도 충분히 사고하고, 그 사고한 내용을 또 글로도 남길 수 있고, 또 그 한글로 써진 글을 제가 독해를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한글이라는 이제 한글이라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사고하고 이해하고 또 학습하고 했던 것들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었나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글을 이렇게 독자적으로 창제한 세종대왕께서도 엄청난 업적을 지니신 분이시죠.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한 가지 이제 흥미롭게 기억이 났던 점이 하나 있던 게 이제 한글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 중에서 문자라는 것이 각자마다 고유한 문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라는 이제 조선에 처음으로 이제 문자가 생겨났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15세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늦었던 시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왜냐면 일본이나 중국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일본, 그리고 기타 예전에 거란족이라든가 여진족 같은 그런 소위 중국에서 말하는 오랑캐에 해당하는 북방계 민족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한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던 간에 자기들만의 문자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제 한국이나 고려나 조선, 고려 때는 당연히 없었고, 이제 조선에서 처음, 되게 마지막 후발주자로 만들어졌는데, 어쩌면 그 한글의 우수성은 그만큼 늦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언어학적인 그런 데이터가 또 우리나라에서 발현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휴대폰으로 비교하자면 최신형 스마트폰이 이제 발명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어쩌면 한글의 우수성은 그만큼 세월이 쌓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15세기 그라는 그점에 발명이 된 게 어쩌면 그러한 우수성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니었냐, 그런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어떻게 들었냐면, 늦게 나온 만큼 당연히 우수했던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들렸긴 했는데, 어쨌든 고유의 문자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 자연 발생이었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선에서 같은 경우는 한 인물에 의해서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무방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나라의 이제 문맹률이 굉장히 낮은 점도 그 부분이 한몫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영미권 문화 같은 경우에서도 문맹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굉장히 교육열도 높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글이라는 점이 굉장히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해주는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한국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죠. 표현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 문화 한글이라는 이제 우수성을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에 K컬처 덕분에 많이 공뽕이 차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한번 코인을 타보고 오늘도 행설수설 한글의 우수성을 새삼 느끼고 있는 방구석 라디오였습니다.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